빅데이터 시각화 강의 자료 세일링스톤. 안녕하세요. 세일링스톤의 11년차 BI 업종에 재직 중인 민주롱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중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개인적으로는 10년 넘게 BI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정리하며 리마인드해보고 또한 시각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작 및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 소개를 하자면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과 노력들이 발전되면서 사회 전반의 많은 부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양이 점점 많아지고 마치 데이터가 석유에 비유되는 시대에 산다고도 합니다. 저희 세일링스톤은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마이닝, 시각화 등 IT 기술을 사용하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1장으로 데이터 시각화는 무엇인가로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데이터 시각화의 정의, 시각화 위계와 정보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는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던 중 이런 글귀를 읽게 되었는데요. 시각화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리로 생각되어 첫 시작으로 넣었습니다. 우리는 정보나 자료 과부하로부터 비롯된 많은 것들의 괴로움을 느낀다. 좋은 소식은 그것에 대한 쉬운 해결책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눈을 더 사용하는 것이다. 네, 1장 첫 번째 데이터 시각화의 정의입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하려면 일단 데이터 시각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이 1장 첫 번째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의 정의와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정의. 데이터 시각화란 무엇이냐? 백과사전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라는 시각적 수단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 그렇다면 왜 분석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각화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구글 북스 앤 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사용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구글 북스 알그램은 이제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한 단어에 대해서 데이터로 수집해 온 것으로 해당 URL 한번 눌러 보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글 북스 앤 그램 뷰어라는 이제 웹 서비스가 뜨고요. 여기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2000이 아니라 1980년부터 쭉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검색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에는 더 많아졌죠. 검색 결과가 1980년대부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고 검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과거부터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키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아름다운 시각화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강력한 감각기관인 눈은 냄새, 소리, 맛, 촉감을 위한 기관보다 대역폭 처리 능력이 훨씬 크다. 그러므로 정보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표현은 인간의 가장 강력한 지각 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게 아름다운 시각화라는 책에 있는 내용 중 한 부분이고요.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처리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에도 시각적 요소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시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본능, 능력을 고려할 때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를 최대한 쉽고 빠르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 데이터로부터 얻은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즉각적인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장표나 숫자로 다다닥 적혀 있는 것보다는 이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처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빠른 상황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자료를 습득하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보의 빠른 확산을 촉진한다. 아무래도 뭐 분석 레포트가 숫자로나 아니면 표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각적 효과가 있는 것이 좀 더 흥미를 유발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도 빠르게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이 부분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두 번째, 시각화의 위계와 정보 디자인입니다. 이 시각화의 위계의 경우는 사실 뭐 IT 쪽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뭐 몇 가지 책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번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각화 요소와 정보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위계입니다. 이제 시각적 이해의 위계를 통해 정보 습득이 시각적으로 일어나는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면은 이미지를 보시면은 데이터 위계를 한눈에 알 수 있게 시각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데이터,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지식, 지의 순으로 올라가면서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실제 물리적인 뭐 데이터 양이 줄어든다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슈퍼마켓의 매출을 분석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전표, 영수증 등 데이터라고 보면은 그것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가공시킨다면 뭐 일자별, 상품별 매출액 이 정도로 뭐 정보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정보가 되고 이것을 일자별로, 상품별로 매출을 잘 정리해서 도표화하면은 이제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지식을 얻게 되고 또다시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상품의 매출이 잘 올라가고 있으니 뭐 재고를 쌓아둬야겠다. 또는 이 상품은 안 팔리니까 더 이상 주문하지 말고 뭐 세일을 해야겠다. 이런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 단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연구나 조사 발견 수집의 결과의 일종으로 정보가 만들어지기 위한 원자재 같은 것. 뭐 아까 말했듯이 슈퍼마켓의 경우는 뭐 기본 매출 전표라든지 뭐 주문 전표 같은 거겠죠. 정보로서 가치가 부족하면 대상이 되더라도 이제 디자인의 대상이다. 두 번째, 정보. 그 자체만으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생산자와 사용자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전달되고요. 서로 다른 데이터 관계와 일정한 패턴을 가시화시켜 정보를 보는 사람에게 데이터가 내포하는 의미를 전달해야 된다. 데이터가 정보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조직화되고 변형되고 이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형태로 표현돼야 됨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BI 영역에서는 기관계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계로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정보화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식. 특정 영역에서 경험을 통해 정보를 통합한 형태. 고도의 논리적 상식, 정보의 상위 개념으로 경험의 산물. 이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식은 특정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게 일반화한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스토리는 섬세한 디테일로 묘사되는 풍부함이 있고 경험을 제공하는 서사성과 다양한 해석이 허락되기 때문에 정보의 조직화에서 스토리텔링 개념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BI 관련돼서 대시보드를 만들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형태인 그 최초의 가장 큰 집계 형태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뭐 세부적으로
밑으로 데이터를 드랍다운 하면서 어떤 부분이 상단에 있는 값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제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이상적인 패턴을 이해하는 정보의 최종 단계,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정 영역에서 경험이 촉진되어 자기 컨텍스트를 갖게 됐을 때 지식이 되고, 이런 지식은 자기 내면화가 되어 개인적인 컨텍스트 안에 포함될 때 지혜가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이해 수준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이며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단계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지식이 대시보드라고 치면은 이 대시보드를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또 다른 지식들을 연계해서 사용하다 보면 결국 지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기 위해 정보는 어떠한 개념으로 이제 뭐 어떻게 디자인이 되어서 지식과 지혜로 끌어올리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보 디자인. 정보 디자인은 이제 정보가 사용자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도록 내용을 잘 조직화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사용자 중심적이면서 효율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디자인의 과정으로는 데이터를 의미 있게 조직하는 의미 만들기, 그리고 데이터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형태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형태화된 정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맥락을 고려한 배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용자에게 다른 감각을 통하여 정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 디자인의 개념도의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뒤 순서가 명확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보완하고 커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이 완벽하게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프로젝트일수록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형태를 만들어 보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뭐 이미 기존에 사용하던 형태를 보고 그걸 그대로 만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로직을 파악하다 보면은 비즈니스를 더 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데이터와 뭐 맥락을 바꿔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가장 이 프로젝트의 기본이 되는 분석 레포트를 만들고,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하고 그리고 계속 바꿔가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지혜를 바탕으로 또 추가되는 맥락과 형태의 변환, 또 파생되는 의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이 세 개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계속해서 생각하는지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그냥 보다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의미 만들기. 정보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맞게 메시지를 담아서 정보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프로젝트로 치면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목적에 맞게 정보를 뭐 나열하는 거겠죠. 그리고 형태를 만드는 것.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각과 청각을 중심으로 감각기관에 호소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뭐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보로 이제 만들었으면은 그게 어떤 차트가 가장 좋을지, 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거라고 보여지고, 컨텍스트 만들기, 이 부분은 이제 사용자의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보가 분명히 이해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이제 뭐 판을 짠다고 하죠. 첫 번째 뭐 전체 매출 집계, 그 다음에 시계열, 매출 흐름, 분류별 매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 레포트, 이 시각화에서 파악해야 되는 부분을 분명히 이해되고 기억되게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여러 가지 뭐 내용을 추가하고 뭐 예쁘게 작업하는 이런 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기본적인 시각화의 정의와 이제 뭐 위계 그리고 정보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제 다음 강의는 지금까지 본 정보 디자인이나 그리고 이런 시각화 정의를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정보 디자인이나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각 단계가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